부녀회장인 나랑 입주자 대표인 자기랑 마음만 잘 맞으면 우리 아파트가 유토피아야. 유토피아가 뭐 따로 있나? 유토피아.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형. 누구나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책방사랑 승무원이야. 잠시만. 하지만 각자가 그리는 유토피아의 모습은 모두 다르죠. 아 그래요? 아 잘 됐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왜? 오늘의 이야기는 잘못된 이상향에 사로잡힌 누군가의 잔혹한 기록입니다. 잘못된 이상형. 아파트 유토피아? 남편분 바람이 의심된다고요? 바람이요? 네. 남편 차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지? 선물하려고 했는지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 생일에 주려나 싶어서 모르는 척 했는데 제 생일은 까먹었는지 그냥 지나갔고요. 또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양복 주머니에서 주얼리샵 영수증이 발견됐어요. 아, 바람이네. 혹시 어떤 걸 구매했는지도 나와 있던가요? 팔찌로 기억해요. 요즘 멍하니 있거나 같이 밥 먹을 때도 딴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딸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딸이 요즘 뭘 하자고 해도 스큰동하고 암튼 전과 좀 달라요. 그 혹시 남편분이 친하게 지내는 여직원이나 친구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 입에서 여자 얘기를 꺼낸 적은 거의 없어요. 뭐 친구들도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늘 들어오는 평범한 불륜의뢰. 늘 들어오는 평범한 불륜의뢰. 평범하지. 평범해. 늘 들어오는 예. 큽니다. 예. 아. 아니 그 엘리베이터 네. 딱 문이 열렸을 때 되게 약간 공포에 맞아요. 좀 질린 표정이었잖아요.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 내연녀랑 헤어졌는데 협박을 하는 거야. 외연녀가 내연녀가. 그래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렇게 협박할 정도면 이게 약간 잔챙이죠. 어린 친구겠죠.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 계좌로 받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이제 현찰로 받거나 하는데. 오히려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 구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직장 그죠. 상사의 뭐 부탁으로 뭘 뭐 해외에 사다 나갔다가 면세점에서 그렇죠. 선물을 사가지고 그렇죠. 그냥 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렇죠. 정말 구린 짓을 하면은 다 숨겼겠죠. 다 숨기죠. 그치, 보통. 그치. 너무 궁금하다. 너무 재밌어. 남편에게서 발견된 낯선 여자에 대한 흔적들. 과연 아내의 예상처럼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저흰 남편이 정말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출근길부터 동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도착한 곳은 회사가 아닌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도서관 아니에요? 어? 아파트 아파트가 시설 나왔어. 관리? 남편이 아파트 관리업체에 다닌다고 했지. 네. 회사에 안 가고 도서관에 갔다. 연초나 휴가라도 쓴 걸까요? 아내한테까지 속이고 좀 이상하지 않아? 여기서 불륜 상대를 만나는 건가? 앉아서 지켜보자.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탐정님, 남편이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게 온대요. 대박, 대박.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를 만나겠죠? 만나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남편은 오후 5시쯤 되자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한 고급 일식집이었죠. 누가 올 것인가. 이 약속 때문에 회사까지 빠진 걸까요? 글쎄, 그렇다기엔 점심 약속도 아니고 지금 거의 퇴근 시간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일단 지켜보자. 누굴 만나러 온 거지? 자, 아이 소리 나죠. 또각또각. 또각또각. 많이 기다렸지? 아니요, 저도 이제 왔는데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차가 어찌나 막히든지 그냥 도로가 주차장이야 주차장. 사진 속 그 스카프 맞죠? 아니 내가 이 동네는 퇴근 시간에 오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구만. 모집하고는 진짜 아유. 아, 죄송해요. 꼭 이 집에서 모시고 싶어가지고. 고생하셨는데 드시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그럴까? 네. 사장님 여기 메뉴판 좀 주세요. 뭘까? 한 명은 존댓말을 하고. 여기 메인이 회여가지고 먼저 회부터 한 점 해보세요. 어디? 어떻게 입맛엔 좀 맞으세요? 아우 이 집 음식 좀 하네. 너무 맛있다. 뭔가 영업사원 같잖아. 네. 저 이거 팔찌인데 취향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뭘 이런 거. 아니 에이, 뭘 이런 걸 이렇게 준비했대? 어? 스카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 보이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지 몰라가지고. 비싼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영업이야. 근데 나 이런다고 막 사람 밀어주고 그런 사람 아니야. 알죠. 근데 전 정말 열심히 잘할 자신 있거든요. 한 번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밀어주고 밀어준다. 잘할 자신이 사모님 있다. 아니에요, 사모님? 잘 알겠지만 입주자 대표 후보들이 아주 커리어가 쟁쟁해. 입주자 대표. 입주자 대표. 입주자 대표를 뽑는구나. 감사원 출신의 대학 교수예요. 아유 말도 마. 근데 그분들은 다들 바쁘실 거 아니에요. 전 24시간 진짜 열심히 할 자신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지. 저희 아파트에서 부녀회장님 허락 없으면 이 전단지 하나도 못 붙이는 거 입주민들 다 아는데요. 아이, 알았어. 생각 좀 해보자고.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드세요. 아우 맛있겠다. 입주자 대표를 왜 되고 싶어 할까? 그러게. 뭐지? 입주자 대표. 네. 왜 저 남편은 왜 입주자 대표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되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기본적인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주택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에 이제 적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걸 꼭 둬야 돼요. 입주자 대표 회의. 근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뭐를 하냐면 아파트의 모든 뭐 운영, 관리에 관한 의결을 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면 이 입주자 대표는 누구로 구성되냐면 각 동 대표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 대표 중에서 이제 회장이라는 임원을 뽑거든요. 그 임원이 바로 이제 입주자 대표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입주자 대표가 되면 뭐 어떤 걸 하냐면 뭐가 좋아요? 어떤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서 굉장한 입김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이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에 매달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렇죠. 몇십만 원씩. 가구별로 그게 보면 뭐하는구나.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단지가 뭐 크죠. 1000단지, 만 가구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운영비가 몇억, 몇십억 그렇죠.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럼 그 운영비를 그 삥땅 칠 수 있나? 빙땅이라뇨. 규희 씨. 아 이름 바꾸더니 말을 막 하네. 예전에 현역일 땐 이러질 않았잖아요. 빙땅이라뇨. 예. 그러니까 이제 빼돌림, 처음부터 굉장히 큰 권력을 가졌다라고 할 수 그 있는 맞아. 거죠. 그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죠. 그렇죠. 이끌 수도 있고 운영도 실질적으로 이제 결정도 할 그렇지. 수 있는 권한도 근데 생기는 그거는 거죠. 투표로 통해서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근데 부녀회장의 입금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회장 같은 경우는 이 10분의 1, 모든 입주자들의 10분의 1만 투표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다선,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이제 회장이 되는 거거든요. 10분의 1이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죠. 굉장히 적잖아요. 네.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투표되는 우리가 사는 곳에 보면 이게 투표 10분의 1이 안 돼서 계속해서 재투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관심이 없지. 이 입주자 그치.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관심 있는 맞아, 굉장히 맞아. 적은 수의 입주민들만 있으면은 그러네. 사실상 뽑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파트 운영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맞아. 분여회 회원들 아, 이런 분들이 거기서 싹 적극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웬만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여 회장을 알고 분여 회장의 지지를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될 수가 있는 이게 거죠. 맞는 말인 게 웬만한 사람들은 이사하면 뭘 나서고 싶지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비 내고 그냥 난 내 맞아요, 삶을 맞아요. 살래라고 그렇죠. 하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정의 활동비만 받고 이제 맞아요. 봉사, 그렇죠. 어떤 명예 이것 때문에 하시는 분이 대다수인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스카프나 저분은 좀 팔찌까지 딴 마음이 주면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래서 100%. 안 볼 거예요? 볼 거예요. 봐야죠 이제 봐야 자, 해. 이제 봅시다. 남편분 며칠 지켜봤는데 바람을 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 아니야. 그럼 스카프랑 주얼리샵 영수증은 뭐였을까요? 아,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네, 저희 아파트 부녀회장님이세요. 남편분이 이분께 잘 보여야 할 일이 있었나 봐요. 듣기로는 입주자 대표가 되는데 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주자 대표요? 부인도 모르는 일이야? 네. 그래서 스카프며 팔찌 선물도 이분께 했던 거고.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근데 진짜 뜬금없네요. 아파트 행사에 대신 가달라고 해도 귀찮아하던 사람이 입주자 대표라니. 월날이요? 진짜요? 그런데 남편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회사를 안 가시던데요? 아, 맞아. 네? 도서관 갔잖아.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계속 도서관만 가시는 거야. 아예 두 번째 직업? 아주 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해가 되네. 집에 알리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테크. 아, 집에도 얘기 못하지. 오전 9시쯤 도서관에 도착해서 책 읽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고 오후 6시 되면 집으로 가는 패턴이시더라고요. 그이가 그럼 실직했다는 건가요? 의뢰인분께는 별다른 말씀 없으셨나요? 몰랐어요. 매일 출근한다고 하고 나갔으니까. 아마 아내분께는 말을 꺼내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남편분과 말씀 한번 나눠보시죠. 네. 아,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되지? 이제 얘기를 해야죠. 나왔어? 퇴근한 것처럼 저렇게 봐봐요. 너무 짠하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어디서
오는 길이야? 어디긴 회사에서 오는 길이지. 요즘 회사에서 힘든 건 없고? 아, 매일이 거기서 거기지 뭐. 본부장님도 잘 계시고? 어? 응. 아, 나 피곤하다. 나 씻을게. 언제까지 비밀로 할 생각이야? 지금 회사에서 오는 거 아니잖아.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야 회사 그만둔 거? 2달쯤 됐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걱정할까 봐. 경기가 안 좋다고 회사에서 말이 많았는데 우리 사업부를 정리한다더라. 아예 정리가 됐구나. 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경황이 없었어. 생각할 시간도 좀 필요했고. 나 근데 정말 일 다시 시작하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속여서 미안해. 난 당신 걱정할까 봐. 너무 안 됐다. 2달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마음이. 고생 많았어. 여보. 그동안 잠도 잘 못 잤겠네. 나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 금방 재기할 거야. 아직 젊잖아. 응? 근데 설마 우리 가족을 굶기기라도 하겠어? 일 다시 시작할 때까지만 좀만 기다려줘. 정말 멋진 아내다. 아, 진짜. 그래서 결혼하는구나. 야, 결혼해야겠다.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 네. 결혼 부부라면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그럼요. 일어나서. 맞아. 진짜 힘나겠다. 너무 훈훈해서 지금 도파민이 지금 도파민 부족해요? 뭐라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일이 일어나야죠. 진짜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남편이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혼자 진짜 마음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2달 동안. 그 작년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 비자발적 실업자 수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총 수가 123만 7천 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실업자가 아니고 비자발적 실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실업자라는 건 어쩔 수 그러니까 없이. 내가 원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고 노동력도 있는데 어떤 회사가 문을 닫거나 혹은 뭐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뭐 조기 퇴직을 당하거나 이래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비자발적 실업자 수도 영상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혜영 씨 남편분이 결혼했는데 남편분이 저렇게 좀 비자발적 실업자가 됐어요. 네네.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도파민 중독이라. 아니, 근데 저는 진짜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게 항상 이렇게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좋네. 뭐 젊잖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더 북돋아줄 것 같아요. 북돋아주고 다른 일을 이제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왜? 왜가 지금 화가 났어? 왜가? 벌써 화가 났어. 아니 아직 내 얘기 끝나지도 않았어. 아니 그만뒀어. 하고 지금 쉽지 않네. 마음좀 쉽지 않아요. 저렇게 한다는 게. 않습니다. 그럼요. 남편이 숨긴 비밀은 불륜이 아니라 실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군요. 요즘 남편분 같은 케이스가 적진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타이에 의해서 40대 재취업해야 하는 상황도 꽤 많고요. 네. 아직 젊으니까 다시 도전해 봐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남편 의심했던 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근데 입주자 대표는 왜 하려고 하셨던 거래요? 아, 재취업하기 전까지 용돈벌이 겸 뭐라도 하려고 했던 거래요. 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서 하겠거니 믿어주려고요. 그랬군요. 암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비밀이 불륜이 아닌 실직이었다는 걸 알게 되며 이 의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유, 행복하십시오. 예, 오늘 참 잘 봤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이렇게 훈훈한 영상인데 왜 준영 씨 미안합니다. 오늘은 도파민이 없습니다. 저런 그런데 1년 후 1년 후.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가. 또 왔어. 왜? 또다시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 그녀에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잘 지내셨죠? 무슨 일이 있었지, 1년에? 네. 남편분은요? 남편은 그때 이후로 얼마 지나서 친구랑 같이 사업 시작했어요. 입주자 대표도 하고 요즘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됐네. 잘 됐네요. 잘 됐다. 근데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아파트 오픈 채팅방에 남편에 대해 이상한 글이 자꾸 올라와서요. 이상한 거? 이제 입주자 대표니까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뒷담화가 있나 보다. 뭐 있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입주자 부녀회장이랑 그렇고 그런 난 아무 말도 안 했음. 둘이 유난히 자주 붙어 있는 거 아님? 부녀회장이랑 바람 핀다고? 주차 자리 2대 당첨된 것도 서로 주작 같음. 남편이 요즘 부녀회장이랑 아파트 도색업체 알아본다고 바쁘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익명이라고 이런 글이 자꾸 올라오니까 너무 속상해요.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애 귀에까지 들어갈까 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모뻘 되는 아줌마랑 그게 무슨 소리냐며 웃고 넘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건 좀 말이 안 되고요. 괜히 음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남편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원한 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하고요. 오픈 채팅방에서의 익명이라 추적이 쉽지는 않을 텐데 일단 한번 조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편 실직 후에 한동안 힘들었어요. 이제 표정도 좀 밝아지고 저희 가족도 괜찮아졌는데 이런 이상한 일이. 암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뭐 쉽진 않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저런 글들이 많이 심란하다. 올라오기 때문에 저런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저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나 대표를 못 해요. 맞아요. 아유, 어떡하냐. 요즘에 그 아파트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심지어 어플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지나 이제 이런 건 좀 보는 편이긴 그쵸, 합니다. 예. 그럼 예. 엘리베이터에 보통 이제 붙여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전에 그 신축 아파트에 한번 입주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보게 되죠. 그때 이제 오픈 채팅방을 이제 입주 예정자들끼리 만들거나 해요. 뭐 사전 뭐 점검일은 뭐 언제다, 뭐 가서 뭘 봐야 된다, 맞아요, 뭐 맞아요, 어떤 맞아요. 업체다, 그다음에 뭐 대출 받는 건 어디가 어디더라. 그러니까 같이 이제 고민하는 맞아요. 문제들을 그런 거 서로 간에 이제 정보를 공유. 거기서 굉장히 좋다. 많은 정보 공유하기 팁을 얻기도 좋다. 했어요. 제 주변의 지인도 그 오픈 채팅방에 이제 신축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전문가 뭐 나오세요 그러면은 뭐 다 나와. 토목과 교수님 나오시고 건축 설계사님이 나오시고 다 나오는 거야. 아파트 사람이 많으니까. 대단지는 그게 좋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데 정보 공유도 되고 그렇죠, 도움도 그렇죠. 되고 근데 뭐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는 좋은데 그치 항상 이게 지금 영상 속처럼 맞아, 뭔가 맞아. 그 소문의 근원지가 맞아요. 되는 게 또 맞아요. 그러니까 본질되는 처음에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들고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사실 애초에 목적은 좀 희석이 돼요. 좀 변하거든요. 그렇지. 그럼 이제 근거 없는 소문 같은 게 막 맞네. 떠돌고 우리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데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집에서 뭐 시세보다 뭐 1억 싸게 뭐 집을 내놨다더라. 그럼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하고 실제로 막 찾아가서 해코지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측면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죠. 무시무시하다. 그러니까 이게 저 대표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저분도 일적으로는 별로 까일 게 없으니까 이제 부회장하고 약간 바람피는 그런 그쵸. 뉘앙스로 네, 이제 네. 막 뒷담화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오픈 채팅방도 약간 조금 그 어떤 사안이 끝나면은 부시고 좀 새로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커뮤니티가 고여버리자, 결국은 맞아. 고여버리면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익명성에 숨어서 저 진짜 위험하다. 그렇게 저희는 두 번째 의뢰를 받고 남편을 음해하는 이가 누구인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죠? 그러게요. 사업도 새로 시작하시고. 남편이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파트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그리고 부녀회장이 소집해 있는 장소였죠. 그치 뭐 그런 거 해야지 또. 아이고 이재용 씨네요 대표님. 장을 보러 와 계시네요. 이제 다 모였으니까 본격적으로 단합대회 시작해 볼까요? 아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아파트 대표님들 모시고 이렇게 단합대회 하니까 너무 좋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색업체 선정하고 알뜰시장 준비하느냐고 너무 바빴잖아. 고생들 많으셨어요. 대표님이랑 부녀회장님이 제일 고생 많으셨지. 자, 박수! 아유, 아니 나도 나지만 우리 대표님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그쵸 대표님? 아이, 저거 봐! 맞지? 잠깐만요. 이거는 왜 때려요? 죄송합니다. 맞지 하면서. 저 도파민 좀 올라와요. 네, 스물스물 올라와요. 어디서 올라왔어요? 네? 여기 이거에서부터 올라왔죠. 허벅지 손. 허벅지 손. 허벅지 손이 좀 충격이긴 한데. 저거 약간 좀 충격이다. 일단 봅시다. 예. 제가 뭐 하는 게 있나요? 다들 잘 따라주시니 그냥 먼저 가는 거죠. 내년에도 연임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한 잔씩들 하시죠. 네. 아 그럴까요? 네. 우리 아파트를 위하여! 맛있다. 막걸리도 맛있어요. 어. 뜯으면 어떡해요? 네, 감사합니다. 부녀회장님이 싱글인가? 그러게 그것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아유 우리 대표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 어머 세상에 이 근육 좀 봐. 진짜 애기 아빠 맞아요? 애들 놀아주는 게 힘없이 안 되거든요. 참. 에이, 저기 너무 혜영 씨. 스킨십이. 저분 원래 스타일이 저러네. 약간 좀 이렇게 스킨십이 좀 그래요. 잦은 분 맞아. 가끔 있잖아요. 아니, 예. 별명이 학교 다닐 때 주물럭이었나 봐.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주물럭이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하는 있어.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너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주물럭 여사님. 예. 네. 여왕벌이시네. 보니까 그러네, 여왕벌이죠. 같이 한잔 하시죠. 네. 부녀회장님이 따라주시니까 술이 더 단데요. 어머 이런 센스도 있으셔. 어머 우리 관리소장님 잠비었다. 한잔 받으세요. 쭉. 네, 쭉 드세요. 쭉 드세요.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고마운 거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알지. 귀에 닦지 않겠어. 아파트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다 나한테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지들 말 안 들어주잖아? 아유 그러면 커뮤니티 그 채팅방에다가 글을 올리고 아주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아우 내가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다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 소장님 싹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도와줄게. 소장님 아니었으면 나 부녀회장 못했잖아. 저도 이번에 동대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집집마다 정기소독한다고 안내방송을 10번을 하는데 문 안 열어줘 놓고 자기네 집만 소독 안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들 많더라고요. 미치겠어 진짜. 아이고 하여간 별별인가 다 있다니까. 우리 너무 고생 많고 그랬잖아요. 오늘 실컷 잡수고 스트레스 싹 풀고 우리 아파트 위에서 화이팅 좀 더 띄워주세요. 우리 아파트를 위하여! 한참을 지켜봐도 의심스러운 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저 봐봐. 꼭 중요한 얘긴 우린 쏙 빼놓고 한다니까. 저 세 사람이 이 아파트 실세인데 아무렴. 실세. 글쎄.
근데 입주자 대표가 부녀회장 입김으로 바로 된 거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 그 소문이 진짜라는 말씀이세요? 아 저기서 소문이 나왔나 봐. 아이 왜들 그러셔. 밥 잘 먹고. 그러게 얘기하면 안 되는. 참. 오픈 채팅방에서 글 올린 범인 찾았습니다. 누구예요? 이분 아시죠? 윤정민 동대표. 이 사람이야? 윤 대표 가족이랑은 식사도 자주 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진짜 이 사람이라고요? 네. 아이고 배신감. 윤 대표가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차기 입주자 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던데요. 맞지 맞지 맞죠 맞죠. 윤 대표 추운데 왜 나와 있어? 부녀회장님, 어. 저 서울대 출신인 거 아시죠? 알지. 학군지 아파트 대표가 학력이 저게 뭡니까? 제가 당선되기만 하면 우리 아파트 이미지 확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요. 저 다음 선거 때 팍팍 좀 밀어주십시오. 생각 좀 해보자고. 스카프라도 갖고 왔어야지. 그렇지 팔찌하고. 근데 야 이게 보면서 약간 되게 정치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똑같네요. 맞아요. 와, 이게. 정치요. 그러니까요. 당 대표님 저 이번에 저 재선해야 됩니다. 예, 삼선해야 됩니다. 하면은 가지고 그래? 뭐 삼선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정치예요. 맞아 다 저럴 수밖에 없어. 내년 입주자 대표 선거 때 당선되려고 미리 주변 여론도 만들고 밑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당선되려고 지금 악의적으로 저희 남편을 까내린다는 거죠? 이거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원하시면 그것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의뢰인분이 그 전에 좀 아셔야 할 게 있는데 뭐예요? 남편분과 부녀회장이 비밀을 공유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이 부녀회장이랑 같이 돈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돈 장난?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단가가 세? 어? 요즘 인건비 살벌한 거 아시면서. 그래서 몇 년짜리로 할 건데요? 저야 뭐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5년짜리로 해드릴까요? 그냥 7년짜리로 해요. 예. 그 7년 딱 되면 페인트 떨어지게 알아서 공사해놓겠습니다. 오래 가게 해야 되는데 7년 있다 떨어지게 한다고? 7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게. 해야지. 바꿀 수 있게. 와 진짜 충격이야. 야 타락했네. 이사장님 업체가 최근 1000세대 이상 아파트 7건 이상 수주도 했고 이 특허까지 받았더라고요. 업체 선정 자격 요건에 넣어놨으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대표님 얼굴 보고 여기로 한 거예요. 알죠? 알죠. 그래서 우리 몇 프로 줄 건데? 야. 5% 어떠세요? 5%? 그렇게 하시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럼. 응?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잘 부탁드려요. 예. 잘해주셔야 돼요. 예. 진짜 저희 남편이 그랬다고요? 네. 이외에 저희가 목격한 것만 해도 몇 건이 더 있으니까요. 전혀 몰랐어요. 입주자 대표라고 해도 월급 30-40만 원 정도 받고 뭐 회의 수당 있는 줄 알았지. 그런 짓을 하는 줄은. 아마 남편분이 실직 후에 입주자 대표가 되려고 한 게 그런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공사들이 다 입주민들 관리비로 하는 거고 단가 조작이나 서류 만드는 거야 입 맞추면 그만이니까 입주민들이 알기 어렵죠. 와 완전 사기네. 저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빨리 남편이랑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왜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카르텔이 무서운 겁니다. 맞아요. 저는 애초에 좀 있었다고 보는데. 현영 씨는 애초부터 타락했다. 그 네. 의도를 가지고 입주자 대표가 되려고 했다. 네네. 왜냐면 사실 실업자였고 돈을 이제 벌어야 되는데 아파트 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 자체가 뭔가 그 생활이나 수익에 좀 도움이 되려고 그러니까 벌려고 이제 저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비에 보태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 돈을 부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좀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정의로운 마음이었다면은 스카프랑 굳이 그 비싼 팔찌까지 그렇지, 줘가면서 그거 자체가 이상한 일이긴 하지. 근데 이제 그 아파트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20만 원 하면 한 나와요.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꼭. 그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뭐 부녀회장 같은 경우 이제 뭐 승강기 보수 업체에서 이제 뭐 특혜를 주면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 받아서 뭐 적발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동 대표는 우리 커뮤니티 헬스장 운영권 주겠다고 해서 한 5천만 원 받아서 구속된 경우도 있고 많이 땡겼네. 좀 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아파트 단지 뭐 한 18개가 이제 담합이 돼가지고 그 청소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뒷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한 32억 정도예요. 오, 엄청나네. 네. 그러니까 이 단위가 뭐 그냥 몇백, 몇십만 원 이것도 중한 문제인데 그 단위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네. 대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맘만 잘못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짬짬이 일부러 먹을 게 한 너무 많은 거죠. 거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폭력 사건에다가 심지어 살인 사건도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통계를 좀 낸 게 있는데요. 그 15년부터 20년까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적발된 것만 734건이었어요. 적발된 것만. 그러니까 안 걸린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이거 방송 나가고 적발된 분도 계실 것 같아 왠지. 근데 굉장히 주민들이 있지. 잠깐만 일단 의심을 우리 좀 할 것 아파트 같아. 잠깐만 한번 보자. 어느샌가 관리비가 늘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입주자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입주민 10분의 1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투표가 계속되는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대담한 짓을 하냐면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먹어도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가 쓰는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죠. 아 좋은 얘기입니다. 맞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맞아.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고 있어야 진짜 된다. 중요한 어쨌건 얘기구나. 네. 내 돈이 빠져나가는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생길 수가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정말로. 근데 탐정님, 탐정님도 약간 이런 아파트 비리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의뢰를 받아본 적이 이런 의뢰도 받습니까? 이런 것들도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유착 비리라든지 뭐 이런 맥락으로 같이 찍고 있는데 업체 대표랑 이 협의회 입주자 대표라든지 뭐 만나야 될 큰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약간의 비리성 그 만남들이 일상 시간 외에 밖에서 만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런 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없어질 수는 없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림으로써 그분들이 혹시라도 타락하지 않게 좀 잡아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관심이 생각도 필요해요.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계획이 있다는 게 이런 거였어? 어떻게 뒷돈을 받아? 당신 그런 소리 또 어디서 들었어? 요즘 왜 이렇게 헛소문이 많이 도냐? 백이동 대표가 이제 그딴 소문까지 내고 다녀? 말 돌리지 말고 빨리 솔직하게 말해. 진짜야 아니야? 당신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아파트도 다 똑같아. 그냥 어느 정도는 관례야 관례. 그냥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것도 없이 꼴랑 30 받고 풀로 봉사하는 게 더 말이 안 되지. 남편이 조금 변했네요. 예. 이게 잘못됐다고 인지를 못하네. 눈에 보이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네요. 그래도 당신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당장이라도 입주자 대표 그만두고. 이 좋은 걸 딴 사람한테 넘기라고? 이 좋은 걸. 서율이 그 비싼 학원비에 과외비 그거 회사 수익에서 나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 수익 아직 들쭉날쭉하다고. 우리 여행? 나 입주자 대표 아니었으면 못 갔어. 나중에 들키기라도 하면 서유리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나 여기서 왕이야. 누가 입주자 대표를 건드려?
저 표정 봐. 맛이 갔네. 맛이 갔습니다. 돈 앞에 타락했어요. 누가 입주자 대표를 건드리네요. 악마와 계약했다. 악마와 계약을 했어. 영혼을 팔았어 아. 지금. 저게 순식간이거든요. 여보, 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 자리에 오면 그렇게 해.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관례 같은 거라니까. 아내도 이런 남편이 너무 낯설어 지금. 그리고 부녀회장이 내 편인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집에까지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에? 어? 빨리 남편이랑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근데 제발 그것만. 바람이에요? 남편분과 부녀회장 두 분 관계가 좀 수상해요. 맞나 보다. 봅시다. 아이 양반아 왜 이렇게 타락했어? 왜 저래 진짜. 결국 저렇게 되는 거.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몇 번씩 부녀회장 집에까지 가시곤 하더라고요. 아니야. 불륜은 맞는 아닌 것 것 같아. 같아. 아니 불륜이 아니면 분회장이 불륜이 아니면 왜 이렇게 망을 봐요? 정말 비밀 얘기하는 거지 또. 그리고 갈 때부터 저 남편이 망을 봤어요. 근데 규희 씨는 불륜이 나오니까 되게 환호하네요. 불륜이 나오니까 환호를 해. 도파민이 터지고 지금. 불륜이 역시 도파민 최고. 역시 최고를 보는 불륜이다. 정말 시청자 마인드. 좋네요. 당신 정말 부녀회장이랑 그런 사이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아줌마 곧 있으면 환갑이야.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다 늙은 여자랑 바람을 펴. 그럼 집을 왜 가는데? 그것도 꼬박꼬박. 혼자 밥 먹기 싫다잖아. 뭐? 그냥 주말 부부에 아들은 대학생이라 다 커가지고 친구들 만나기 바쁘고 그냥 혼자 밥 먹는 거 청승 맞아 보인다고 하니까 같이 먹어준 거야. 당신도 서율이 라이드 갈 때 나도 저녁 해결할 겸. 지금 밥을 같이 먹어주느라 그런 거라고? 아니 뭐 밥만 먹었겠어? 뭐야? 싱크대도 뚫어주고 형광등도 갈아주고. 아니, 당신이 그 아줌마 남편이야? 왜 그 집에 가서 그런 짓을 해? 나 입주자 대표로 밀어준 것도 고맙고 그냥 여러모로 힘써 주니까 감사한 마음에 허드렛 일 좀 한 거야. 내가 그 아줌마랑 뭐를 해?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두고 내가 그 아줌마랑? 자기 나 눈 높은 거 몰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녀회장 눈에 거스를 필요 있어?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받을 수 있는 거 받으면 되지. 이 얘긴 그만하자. 당신 너무 마음 쓰지 마. 응? 여보. 바람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네,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 집에 들락날락거린 거 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 응? 좋네. 회장님! 저희 동엔 웬일이세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표님도 곧 알게 될 건데 뭐. 아유 근데 신수가 그냥 훤하네. 사람 잘 뽑았다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해요. 부녀회장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요? 저희 아파트 부녀회장님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진짜. 이봐. 그거 붙이려면 나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지. 죄송합니다. 뛰세요. 뛰어. 좀 붙이면 안 될까요? 뛰세요. 관리소 가서 도장 받아주세요. 도장이요? 도장. 알겠습니다. 네.
올라가서 또 이 얘기 저 얘기 들어줄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 아유 진짜. 정말 바쁘시겠어요. 내가 남의 집 일 처리해주다 보니까 우리 집 개수대 막힌 거 아직도 못 털고 있잖아. 아유. 정말요? 그러게 남편이 집에 있어야 그거 부탁을 할 텐데 이놈의 인간은 이번 주도 안 온대 그냥. 제가 좀 뚫어드릴까요? 김 대표가? 잠깐 갔다 와도 되지? 그래도 되나? 어? 네, 되죠.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이웃끼리 뭐 뚫어주는 거야 뭐. 안 뚫어줄 수가 없는데 직접 얘기했는데 나를 대표를 시켜준 사람인데 어떻게 안 가요? 지금 가세요 같이 다 같이. 같이 가면 되지. 저게 개수대 플래팅인가? 개수대 플러팅? 그런 건가? 어쨌든 남편은 절대 바람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의뢰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젊은 여자면 의심하고도 남았죠. 근데 부녀회장님은 한 번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라. 탐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남자로서? 글쎄요. 저희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긴 합니다. 판단은 의뢰인분이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진짜 불륜인지 아닌지. 와, 시작됐다. 불륜은 아닐 것 같은데. 난 맞을 것 같지. 불륜만큼 저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또 생각합니다. 맞아요. 불륜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카르텔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같은 이권을 같이 쉐어를 하는 거는 좀 부족해요. 돈도 돈이지만 완벽하게 몸도 섰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가 돼야 된다. 충분히 나쁜 짓 하고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이익을 쉐어하는 걸로는 사실상 이 카르텔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어떤 집단이든 이 카르텔 공고하기 위해서 같이 나쁜 짓을 합니다.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때는 있잖아요. 서로의 치부를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절대 같이 똥을 배신할 수 붙이자. 없대. 네, 같이 똥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너도 내가 약점 갖고 있어. 나도 약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걸 갖고 있는 경우가 뭔지 좀 이해가 많이들 하다 하죠. 봅시다. 과연 불륜으로 가는 건지 그 현장을 잡아낼 건지 불륜이라면. 그렇게 저희는 다시 남편의 불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프린트해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하지만 그 이후 아내를 의식한 걸까요? 남편은 전과 달리 부녀회장 집을 들락거리지도 않았고 부녀회장과 있을 때도 딱히 의심 갈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오히려 딱 끊어버렸으니까. 예.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동선을 보이는 두 사람. 혼자 여기서 30분째다. 교회까지 나와서. 여기 불륜의 성지이긴 한데. 불륜의 성지래요, 마침 또 저희가. 그쪽은 계속 이동 중이야?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온대요. 도착했어요. 별빛이 빛나는 밤에 맞죠? 맞아. 왔어? 일찍 오셨네요. 저기야 왜 옆쪽에 앉았잖아.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밖에 없다. 우리 같은 사람밖에 없다? 그래? 그럼 편하게 있어볼까? 그래? 그럼. 어쩌나. 자, 불륜이 지금 맞는 것 같죠? 예. 네, 절망적이다. 자기 맥주 한잔 줄까? 나 한 잔만 줘. 짠. 짠. 자기자. 완벽하게 하나가 됐네. 범죄를 위해서. 맛있지? 응? 삐는 뭐야?
잘 어울리네. 예뻐? 응, 예뻐. 야 이거 귓바퀴 만지는 거 저게 되게 말이 안 돼, 진짜 진짜. 관계가 깊지 않으면 못 만지는 가장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귓바퀴는. 아, 여기 분위기 너무 좋지? 좋다. 옛날 생각도 나고. 얼마나 옛날. 아이씨. 아, 밖에 날씨도 춥던데. 또 손발 부었겠다. 아, 줘봐. 아, 줘봐. 야식이 말이야. 야. 자기가 만져주니까 금방 따뜻해진다. 아, 좋다. 좀 여기 썰렁하다. 우리 따뜻한 데 갈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다이어트 좀 할 걸 그랬다. 어허, 하기만 해. 아니, 미영이는 통통한 게 매력이야. 미영이는 야, 당신은 평생 입주자 대표 하겠어. 야, 사회성이 아니라 비즈니스 대박이네. 이 정도면 사실 처음에 노리고 한 거 맞지 않을까요? 야, 근데 진짜 돈이 무섭다. 그러니까. 네, 돈이 무서워요. 근데 이거는 돈뿐만이 아니야. 영혼을 팔았네 진짜. 자기 오리궁뎅이가 얼마나 섹시한데. 얼마나 잘하는지 볼 거야. 아유. 세상에 와이프 어떡해. 자기 대신 더 나이 많은 사람이랑 만난 거잖아. 맞았습니다, 아내분.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차라리 젊은 여자면 배신감이 덜했을까요? 자괴감 들죠, 아내분은. 그러니까요. 외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서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좀 다르실까요? 그 실제로 있는데요. 그 이제 상대방의 어떤 전화번호나 이런 것만 알고서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뭐 법원을 통해서 이제 통신사 같은 데 조회를 해서 이제 가입자 정보 같은 걸 받아보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이 한 88년생인데 그 상대방 여자의 주민번호가 6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가끔 이게 엄마 전화 쓰나? 착각하지. 그랬어요. 네,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엄마 뻘 되는 분이라. 처음 이제 의뢰인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분이 맞는 것 같다. 실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좀 잘 안 믿어요. 그쵸, 그러니까 좀 멍하고 결국에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중에 보이는 반응은 이제 자기 배우자가 좀 뭐 변태 아닌가. 약간 이상스러운. 뭐 그렇게도 이제 많이들 반응을 하시죠. 네. 조현영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남편이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하고 바람을 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진짜 근데 그러니까 엄마 뻘이야만. 확실히 엄마 뻘이랑 바람을 피면 나를 놔두고. 죽여. 죽여. 일단 죽이고 생각할 거예요. 죽인 다음에 그냥 생각할 일단 끝장을 내야지. 네네네. 다 뭐 맞는 말이죠. 저 안에도 곧 죽이러 갑니다. 예, 죽이러 갈 겁니다. 좀 도파민 좀 올라와요. 어때요? 너무 올라와요 지금. 미쳤어. 아 세상에나. 근데 저 남편이 진짜 나쁜 게 뭐냐면은 불륜을 했잖아요. 어쨌든 결국 불륜을 한 사이인데 환갑이 다 돼가는 뭐 아줌마. 맞아. 뭐 그런 표현을 쓰면서인데 비하적인. 네. 근데 만나고 있는 게 너무 쓰레기 같다 진짜. 비리만큼 충격적인 남편과 부녀회장의 불륜. 남편과 부녀회장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래도 아니야? 이제 인정해라, 이 녀석아. 인정해야지. 당신 그렇게 살고 싶어? 서율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미안해.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그럼 무슨 관계인데? 그냥
내가 고마운 마음에 그냥 기분 좀 맞춰준 거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고마운 마음이면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러는데? 아니, 당신이랑 서유일이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비 맞추고 있는 거잖아. 이게 나랑 서유리를 위해서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합리화 좀 하지 마! 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어떡해? 협박까지 하는데. 그래? 봐봐. 협박했지. 나 회사서 잘린 거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부녀회장이었어. 우연히? 안 가는 데가 없어. 서율 아빠? 아니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요? 설마 잘린 거야? 어머, 아이고, 저런. 서율 엄마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아이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젊은 사람은 어쩌다 그렇게 됐대.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입주자 대표하기엔 조건이 더 좋지 않나요? 시간 많고 아파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딴 생각할 여지 없고. 뭐 그렇긴 하네. 이제 밀어만 주시면 제가 평생 충성할게요. 충성! 아니 이번에 입주자 대표회의 이 사람 후보로 나왔잖아요. 젊어. 얼마나 또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기호 3번 김재진입니다. 젊은 사람이 해야 돼 요즘에. 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짜 민호 선거운동을 나보다 더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고 꼭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지? 덕분에 당선된 것도 맞으니까 잘해야겠다 싶었어. 내가 남의 집 일 처리해주다 보니까 우리 집 개수대 막힌 거 아직도 못 털고 있잖아. 아유, 씨. 저게 시작이었나 보다. 네. 저거를 못 가게 막았어야 돼. 이게 기름이 굳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뭐 쓰다 보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아니 어머 세상에 보기보다 장근육이 많다. 아유. 혹시 다른 데 막힌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뚫어드릴게요. 아휴 진짜 누가 내 속 좀 뚫어줬으면 좋겠네. 네? 말이 주말 부부지. 이놈의 인간은 한 달에 한 번도 집에를 안 와. 이 아들 놈은 그냥 친구들이랑 술 먹고. 나 혼자 맨날 집에서 밥 먹잖아. 아유 진짜 독거노인이 따로 없어. 독거노인이야. 아유, 노인이라뇨. 이렇게 예쁜 노인이 어딨어요. 아이씨 아유 참. 왜 저런 플러팅을 해? 저 부녀 회장이 저런 말을 의도적으로 꺼낸 거야. 의도적으로 꺼냈는데 남자도 넘어간 건 아니고 거기에 약간 맞춰주는 맞춰준 거예요. 거야. 찰떡 같은 대답을 한 거죠. 네. 네. 정답 같은 대답을 해준 정말로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한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냥 배수가 이것만 뚫러 왔어 지금. 그치. 우리 회장님 피부도 좋으시고 완전 젊어 보이세요. 아유 참. 혹시 혼자 밥 먹기 싫으시면 저 부르세요. 같이 먹어드릴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그치. 건데. 진짜 그래도 돼요? 네, 그럼요. 네, 당연하죠. 아유 씨. 그때부터 한 번씩 저녁밥을 같이 먹게 됐어. 아유 참. 아파트 돌아가는 일 상의하고 서로 사는 얘기도 하면서 이모 조카처럼 친구처럼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어. 일찍 왔네. 어? 오늘 축하할 일 있잖아요. 줘봐. 네. 어머 세상에. 무슨 남편이 왜 이래. 저쪽으로 앉아. 네. 와, 진짜 많이 차리셨네요. 아이 김 대표 말대로 오늘 축하할 일 있잖아. 배고프지? 이거 전복갈비찜이라 장어야. 어?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 알겠지? 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특별한 날에 해주는 장어를 그렇지 않습니까? 저 보기 힘듭니다 집에서. 보십니까 저거? 못 봐요. 못 봐요. 한 번도 못 장어. 봤어요. 저 의도가 너무 담겨 있는 거라. 이미 저 부녀회장이 의도가 있었어. 개수대에 뚫어 온 그 순간부터 저분은 저러고 싶었던 거야. 우리 와인도 한잔 할까? 아, 좋죠. 제가 따라 드릴게요. 그럴까? 저 말이 돼요. 부인이 알면 저게 둘이 단둘이 집에서 와인을 왜 먹어? 내 말이. 아 참. 저희 건배라도 할까요? 아, 그래. 네.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연륜이 있어가지고 연륜으로 감아버리네요. 그러니까요. 이 주차장 차단기 교체부터 스크린 골프장 보수까지. 와. 부녀 회장님 아니었음 이번 주에 다 처리 못했을 거예요. 웃긴 게 뭔지 알아? 누가 봐도 우리가 갑인데 아니 우리한테 떡값을 아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한테 돈 1,000 얹어주면 2억을 벌어가는데 봐봐 돈 빼고 아끼려고 그러다가 떡값만 더 나갔잖아. 그러니까요. 전 부녀 회장님 곁에 평생 붙어 있으려고요. 찰싹. 우리끼리 잘 먹어보자고. 응? 네. 잘 마실까? 네. 달콤하죠. 납득이 가는 상황들이야 이 맞아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있을 수 있는 일 같아 이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아니 왜 벌써 가게? 가봐야죠. 내일 업체 미팅 같이 나오실 거죠? 회장님 왜 이러세요? 회장님 평생 나한테 충성한다 그랬잖아. 저기 회장님 어떡해요? 저 회장님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취했어. 미쳤다 진짜. 웬만한 에로 영화보다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데요? 네, 더 충격적이에요. 그 아파트 부녀회장과 그 아파트 대표, 입주자 대표. 야. 다음 주 감사한 거 알지? 어차피 감사하는 그 인간도 그 사람도 내 사람이야. 저거 봐 협박하잖아. 와 전부 다 자기가 다 감았구나. 와. 나 돈 받은 거 절대 안 걸려. 잘못하면 김 대표만 독박 쓰는 거지. 진짜 무섭다 야 정말. 나랑 같이 편안히 갈래? 혼자 팽당할래? 부녀회장인 나랑 입주자 대표인 자기랑 마음만 잘 맞으면 우리 아파트가 유토피아야. 유토피아가 뭐 따로 있나? 이거 여기서 어떻게 거절해? 자기도 나쁜 짓을 벌써 같이 근데 했는데. 너무 싫은 표정이야. 근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네. 발을 못 빼. 여경아, 나 실직하고 너무 힘들었어.
우리 여기까지 오는 것도 버거웠잖아.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난 못해. 이미 벌어진 일 네가 좀만 참아주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1년 뒤에 이사 가면 되잖아.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돈 받고 몸 파는 남편을 어떻게 이해해? 그런데 남편분 일반적인 불륜 관계 같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이 부녀 회장이랑 관계하고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진짜?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남편인데 돈 받고 몸 파는 남편이야. 와. 그 아줌마를 사랑했다고 하면 이렇게 수치스럽진 않았을 거야. 차라리 바람이나 피지. 왜 그랬어, 왜? 이혼해. 당분간 서율이랑 다른 데 가 있을게. 여보. 만지지 마. 더러워. 아 진짜 쇼킹하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그간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폭로하기로 했고 부녀 회장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맞아 맞아. 입주민들 또 피해인데 누군가 다.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헉, 이거 사실인가요? 대박. 도대체 얼마나 해먹은 거야? 얼마 후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녀 회장과 입주자 대표를 공사비 횡령 의혹 및 회계 불투명 관리 등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친구와 동업한다는 회사가 건축자재 구매 대행 업체였다는 사실과 남편이 부녀 회장과 짜고 아파트에 자재를 비싼 값에 판매하며 이익을 남겨먹었던 비리까지 다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짓과 욕망으로 쌓아올린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마음만 잘 맞으면 우리 아파트가 유토피아야. 자기자. 어제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의 비극을 불렀죠. 유토피아의 문은 양심을 지킨 이들만을 위해 열려 있는 것 아닐까요?